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란 정권의 또 다른 심각한 도발 이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며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 중구사령부에 따르면 군 감시 시설, 레이더 시스템, 통신 시스템, 드론 저장 시설, 기뢰 설치 능력 등 다양한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공격 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드론 미사일 저장고와 해안 레이더를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결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매우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쿠웨이트와 바레인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 사이에 벌어진 두 번째 교전이었습니다. 부통령 JD 벤스는 주말 동안 X에 이란이 휴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합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양해각서 이행에 이견이 있으면 전화로 해결할 수 있지만 폭력엔 폭력으로 맞설 것입니다. 새로운 군사 행동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상황이 별도의 전선이지만 동시에 전개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주말 헤즈볼라를 상대로 새로운 공습을 감행했고 헤즈볼라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밤사이 최소 1명의 병사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말 워싱턴에서 외교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양국 관계 정상화와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목표로 하는 기본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테헤란이 해상 도발을 하는 동안 동맹국들은 레바논에서 압박했고 바레인은 경보를 내렸으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강경 대응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에서도 도발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가 왜 다시 강경하게 나섰을까요? 지금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근더덕이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 재개는 이란 남부에서 일어났으며 워싱턴은 이를 상선 항행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MTQQ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를 지나가던 중 공격용 드론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선박은 군사 목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박은 석유를 운반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 무역의 중요한 항로를 따라 운항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정권의 압박수단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이 이전에 에미 에버 러블리호 공격 이후 이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휴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격이 MTQQ를 강타했을 때 미국은 이 사건을 협정의 직접적인 위반으로 간주하고 여러 이란 목표물에 대한 새로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선택된 목표물들은 이번 대응이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항공기는 군사감시, 통신, 방공, 드론 저장 및 기뢰 투하 능력과 관련된 시스템을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정권이 걸프만에서 선박을 감시하고 위협하며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구조를 약화시킵니다. 백악관은 공격 이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항공기가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드론, 해안 레이더와 관련된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더 이상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완수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위협으로 대응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성병 수비대는 보복을 언급했고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관련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은 그 당시 큰 피해나 미국인 사상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도 이란이 드론으로 자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며 이 사건을 자국 시민과 거주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사이렌이 울리면서 주민들 사이에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침착함을 유지하고 안전 지침을 따르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이란의 압박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정권과 연관된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비난하며 이 나라가 이란을 겨냥한 행동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포위망이 좁아질수록 테헤란은 내부 손실을 정당화하려 외부 적을 더 찾으려 합니다. 한편 레바논에서는 위기의 또 다른 축이 거리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헤즈볼라 지지자들은 베이루트에서 도로를 봉쇄하고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반발은 바로 그 문서가 헤즈볼라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군사 인프라 해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이것은 레바논을 레바논 국민에게 되돌려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에게는 권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 간의 3자 협정을 발표하면서 이는 레바논의 주권을 회복하고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며 그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에는 미국이 지원하는 군사 공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트리처는 워싱턴은 이스라엘을 취약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레바논 내 이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외교 및 안보 전선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도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의 안전지대에 계속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북부를 보호하고 헤즈볼라가 다시 레바논 영토를 공격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건으로 이 안전지대 주둔을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헤즈볼라가 무기와 위협을 유지한다면 이스라엘은 빈 약속에 안보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나바티에 지역에서 무장한 헤즈볼라 대원들과 로켓 발사대를 상대로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레바논의 위기를 이란의 위기와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테헤란은 해상에서 압박을 가하고 걸프 국가들을 위협하며 레바논의 대리 세력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긴장 국면을 만들어내어 상대방이 두려움 속에서 협상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워싱턴의 합의를 거부했고 무기를 넘길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헤즈볼라 연계 국회의원은 헤즈볼라 없이는 레바논 정부가 합의문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회의 일부는 협상에서 최고 지도자의 레드라인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양보에 대한 장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정권의 강경파는 외교적 대화를 시간 벌기로 이용하면서도 어떤 실질적인 양보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잠신의 도구 상자에는 미사일, 드론, 정보력과 안보, 저항, 동맹국들 그리고 협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이 순간 단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리바프 선배님께서는 항상 협상은 투쟁의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굴욕당한 적, 패배한 적, 마르티르 파크리자데 선배님께서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셨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킬까요? 아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처음부터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무너진다 해도 처음에 얻은 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바로 무언가를 받았고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순간에 그들에게서 본질적인 것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를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고 협상에서는 미국을 시간 벌기와 자원 확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평화에 대해 아무런 환상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 게임을 더는 인내심을 갖지 않고 맞서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흐디 모하마디라는 이란 정치계와 연관된 고문이 한 발언은 협상을 시간과 자원을 벌기 위한 도구로 다루면서 이러한 해석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문장은 정권이 팔려고 하는 선의의 이미지를 무너뜨립니다. 만약 대화가 숨을 돌리고 세력을 재정비하며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 사용된다면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이란도 미국의 공격 이후 스위스에서의 기술적 대화 취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같은 정권이 드론을 석유 운반선에 보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며 동맹국들이 레바논 거리에서 불을 지르도록 내버려둘 때 평화에 관한 어떤 기술적 협상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공세는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첫째, 테헤란의 상선 공격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걸프 국가들을 향한 것으로 미국은 여전히 전략적 항로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헤즈볼라와 동맹국들에게 정치적으로 협정 활용 기회가 줄고 있다는 점을 전합니다. 호르무즈와 베이루트 사이에는 같은 손길이 보입니다. 바로 위협을 통해 살아남으려는 이란의 영향력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시고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 키를 통해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적인 채널로 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